이제는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차라리 뇌를 이해하세요. 그리고 정신력으로 극복하라든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이런 말씀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몸과 마음을 극도로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좀 놀라셨나요? 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의 제목은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입니다. 지은이 가바사와 시온. 이 책의 저자 가바사와는 정신과 의사로서 15년간 뇌과학 분야를 연구해 왔고요. 미국 시카고의 일리노이 대학에서 3년간 유학하며 세로토닌과 도파민, 가바 등 뇌 속 신경전달 물질이 우울증 환자와 자살한 사람의 뇌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한 분입니다. 오랜 세월을 뇌 연구를 이룬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뇌라는 것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알면 거꾸로 우리도 뇌의 최적화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나 행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얘기를 듣다가 그저 그렇고 그런 얘기겠지 하신다면 이미 당신의 뇌는 퇴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것, 모르는 것, 미지의 것에 대해서 아주 눈을 반짝반짝거릴 때 신기하게도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그렇고 그런 영상으로 듣는 것과 기꺼이 듣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은 엔도르핀이 나오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 속에서 생성되는 여러 물질들 가운데서요. 오늘 이 책은 7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도파민은 의욕과 열정의 행복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행복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도파민을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뇌에다가 보상을 주라고 하는데요. 즉 자기가 만약 오늘 이루고자 한 일을 잘 마쳤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파민의 분비를 위해서 목표를 크고 거대하게 세우지 말고요. 적당한 난이도의 작은 목표부터 세우라고 합니다. 오늘 나는 북한산 14성문을 다 돌고 말 거야 계획했다면 14성문 이름을 다 목표로 둘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처음으로 가야 하는 성문 이름부터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마라톤의 경우 42.195km 풀코스를 뛰려는 욕심을 내려놓고요. 1km, 3km, 5km 이렇게 작은 성취를 통해서 한 걸음씩 큰 목표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자기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려 보고요. 명확하게 상상할수록 실현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뇌는 도전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올라간 길로 내려올 수 있지만 다른 길로 돌아서 원점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뇌는 올라간 길,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길로 내려오기보다는 모르는 새 길로 도전하여 새롭게 오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경 전달 물질은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요. 질책을 받으면 노르아드레날린 분비가 되는데요. 우리가 급박하게 공격을 받아서 투쟁해야 할 때 혹은 어떤 공격을 받아서 도피해야 할 때 이 물질이 나옵니다. 공포나 불안에 의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주의 집중력과 각성력이 오릅니다. 원고나 일의 딱 마감이 정해지면요. 업무 효율이 크게 오른다고 합니다. 렌토 역시 수요일 영상 업로드를 위해서 월요일 책을 요약할 때보다 화요일쯤 책 요약할 때 엄청 원고가 잘 써지거든요. 아마 마감을 앞두고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그런가 봅니다. 요즘 생활하시면서 깜빡하는 실수가 늦었다고요? 이건 내가 지쳐있다는 신호랍니다.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할 것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쉴 때는 스마트폰도 완전히 끄고 일 생각을 완전히 잊고 쉬라고 말합니다. 가바사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불쾌감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력이나 마음가짐을 끌어모아 불쾌한 일을 계속하면 절대 업무 효율이 오르지 않고요.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게 된답니다. 마치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에서 엑셀 페달을 밟는 행위와 같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신경 전달 물질 아드레날린. 이것은 흥분, 분노와 함께 분비됩니다. 이 아드레날린은 신체 기능을 순간적으로 증진시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심장이 몹시 두근거리는 것은 성공할 것이라는 증거라고 합니다. 즉, 초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과도한 흥분이나 긴장은 심호흡을 하면 진정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과도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장소로는 사람들이 꽉 찬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많은 지하철은 전쟁이 나서 조종 비행기를 몰고 나가야 하는 공군 비행사보다 더 많은 아드레날린 분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30분 일찍 출근하셔서 그 복잡한 지하철은 피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신경전달 물질, 즉 뇌의 뇌 물질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스트레스 해소 물질인데요. 이것의 생성을 돕는 방법으로는 간단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햇볕 쬐기, 리듬 운동, 꼭꼭 씹어 먹기. 작가가 추천하고 있는 리듬 운동으로는요. 15분에서 30분 사이 아침에 하는 워킹입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그렇게 걸으면 햇볕 쬐기도 되고 리듬 운동도 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뇌를 활성화하려면 꼭 아침을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렌토가 의미심장하게 읽었던 것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그 영상 속 인물의 공감력을 키우면서 슬플 때는 펑펑 울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섯 번째,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숙면과 재충전을 좌우하는 물질인데요. 만약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면 몸과 마음에 병이 찾아올 징조입니다. 그러면 멜라토닌을 분비시키는 7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침실을 깜깜하게 하고 잔다. 둘째, 자기 전에 어두운 방에서 긴장을 푼다. 셋째, 자기 전에는 형광등 빛을 피한다. 넷째, 밤 늦은 시간에 편의점에 서서 잡지를 읽지 않는다. 사실 일본은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개 편의점 들어가면 잡지가 중앙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누드 잡지가 번드르하게 비닐 포장되어서 매대에 꽂혀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편의점 불빛이 좀 강하고요. 또 그런 잡지들 읽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전혀 안 되겠죠. 다섯 번째, 자기 전에 게임, 스마트폰, 컴퓨터를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낮 시간에 세로토닌을 충분히 활성화한다. 일곱 번째, 아침에 햇볕을 쬐다. 그래서 결국 잠은 얼마나 자는 것이 유익할까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푹 자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입니다. 이것은 인지기능과 영감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의욕이 나지 않을 때는 일단 시작하라고 합니다. 하다 보면 의욕이 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청소하기 싫죠. 그런데 일단 시작하다 보면 더 재미있고 할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좋은 아이디어나 영감을 갖고 싶다면 장소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저자는 사비, 즉 바, 베스룸, 버스, 베드 이런 곳에서 오히려 아이디어가 샘솟는다고 합니다. 외출을 하라고도 하네요. 그리고 낮잠 30분은 우리의 아이디어 생성을 위해서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신경 전달 물질
엔도르핀, 뇌의 마약이라고 하는데요. 엔도르핀이 나오면 행복감과 항월감이 들고요. 집중력, 상상력, 그리고 기억력이 높아집니다. 이 엔도르핀 분비시키는 간단한 방법을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운동입니다. 마라톤 주자들이 고통스러운 어느 시간에 행복감에 빠지는 순간이 오는데요. 바로 엔도르핀이 분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상이나 질병, 달리기, 그 밖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고통이나 괴로움, 그것을 행복으로 전환하여서 스트레스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게 바로 엔도르핀이라고 합니다. 엔도르핀을 분비시키는 방법은요. 운동, 매운 음식 먹기, 기름진 음식 먹기, 초콜릿 먹기,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 그리고 침 치료 등이 있습니다. 남에게 감사하거나 감사의 말을 들으면 엔도르핀이 분비가 되고요. 어떤 일에 부탁을 받으면 마지못해 하시지 마시고요. 기꺼이 하겠다는 그 버릇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실패에 감사하자였습니다. 실패에 감사하면 그 실패가 배움으로 축적되어 의욕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와우, 대단합니다. 한 번도 실패에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저도 많이 배웁니다. 정말 생각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자, 이제 일반 독자로서 뇌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수억년을 흘러오면서 우리는 인간을 대단한 존재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야 한다거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거나 정신력을 가져야 한다거나 이제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보석처럼 아껴주고 돌보아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저 일로만 자신을 내몰지 말고 휴식과 힐링, 잠, 진정한 안녕 이런 것에 연관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몸은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 오래 머물 때 어떤 몸도 면역성이 떨어지고요. 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잠시 하던 일 멈추시고요. 자신을 위하여 시간적 여유, 정신적인 여유 마음껏 부리면서 우리 뇌를 돌보면서 살아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렌토가 구호 외칠게요. 아자아자 파이팅!